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8회 그 홍천 그 농부마켓 라이브 커머스 시작하죠. 그렇죠. 예. 자, 오늘 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캐리의 정원에서. 네. 말 좀 해요. 말문이 다 막혀.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우리 캐리의 정원의 김유승 대표님 여기에서 지금 촬영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홍천배 듀오 가족 농원의 김준옥 대표님, 그다음에 유기농 사랑의 강장원 대표님입니다. 그리고 저는 라운터 딸기 농장의 홍낙기입니다. 네. 자, 오늘은 캐리의 정원에서 꿀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진행할 텐데요. 저희 두 분은 진행으로 빠지고 네. 김유승 대표님과 김준욱 대표님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네. 사실 오늘 비가 와서 갑자기 이렇게 실내에서 편성을 하게 됐고요. 원래는 이제 벌을 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은 조건이어서 뭐 갑자기 장마 다 끝났다고 하더니 지금도 계속 비가 오고 뭐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한번 꿀 소개하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예쁘게 잘 늘어놓으셨어요. 예, 뭐 이왕이면 뭐 그 다홍치마라고 그다음에 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네, 좋다고 나름 이제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이제 디자인들을 겨울마다 네.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병도 다른 데 비해서 예쁘고 이 병도 좀 예쁘고 저거는 원래 꿀병은 저렇게 그러니까 생겼잖아요. 원래 그죠? 이렇게 생겨 있는 거 이제 대병이라고 네, 얘기하는 네. 거죠. 예, 그래서 이제 2.4kg 이런 식으로 좀 돼 있는 건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포장 위주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손쉽게 픽할 수 있게 그렇게 근데 지금 저거 했죠. 한참 먹어야 돼서 저거는 막 1년도 더 먹어서 네. 큰 거는 안 사게 돼요. 잘. 예, 그래서 이제 작은 거 위주로 이제 편성을 좀 많이 했고요. 예, 제 디자인에 있어서는 이제 요게 이제 제일 많이 나가는 디자인인데. 병도 예뻐요. 390g짜리.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요새 이제 그 젊은 세대들한테 이제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어떤 꿀의 종류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올해 생산된 꿀이에요. 4가지 종류가.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카시아 꿀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야생화 꿀, 그 다음에 밤꿀,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피나무 꿀. 이렇게 이제 피나무 꿀. 아, 피나무. 예, 이제 피나무 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강원도 홍천 오대산 근처에서 나오는 특산품 같은 꿀이에요. 예, 이제 그러면은 그 꿀통이 오대산 근처에도 있어요? 보냈죠.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야생화 꿀을 뜨고 일부를 피나무 꿀 뜨기 위해서 보냈고, 그 여기에 이제 그 야생화 꿀 뜨고 나서 이제 밤꿀이 이제 지금 이제 본봉장에서 나온 거고, 여기는 흔히 말하는 이제 특공대를 편성해서 보낸 거죠. 특공대 애들이 이제 피나무 꿀을 이제 갖고 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꿀 올해 이제 전시를 하고 이렇게 팔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꿀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제가 처음에 매력을 느꼈던 게 뭐냐면 사실 벌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처음에 윙윙윙윙 되고 막 그 뭐 쏘면은 아프고 저도 여기 보면 벌 쏘인 자국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근데 이제 그 벌침 맞으면 몸에 좋대요. 근데 이제 뭐 요 벌하는 사람들한테는 고진감래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이 단 것이 오니까 이제 그만큼 또 이제 나름 보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꿀의 역사를 먼저 한번 살짝 들여다보면 약 13,000년 전에 동굴 벽화에 인류가 꿀을 그 나무 위에서 따오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최초의 기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증거로서는 그러니까 이집트 피라미드에 보니까 미이라 옆에 약 한 4,000년 전에 벌꿀이 담긴 종지가 발견이 됐어요. 이제 물론 다 말라 비틀어졌지만 사실 이제 그게 벌꿀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꿀은 최초의 감미료다. 그 감미료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개발을 했던 건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꿀과 인류의 역사가 얽혀 있는 게 단어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허니,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허니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한마디로 인류의 역사인 거죠. 이제 그걸 또 쫓아서 올라가다 보면 왜 우리가 신혼여행을 허니문이라고 하잖아요. 1월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그 허니문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그러니까
꿀을 먹으면서 달을 쳐다봤기 때문에 허니문이에요. 예를 들면 꿀술이라는 거. 그러니까 맥주도 역사가 오래된 술이지만 꿀술도 사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꿀, 꿀도 쓰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영어로 미드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진짜 이제 그런 미국 드라마 미드를 보면 그 과거에 이제 예전에 중세시대 때 이야기를 해놓은 거 보면 꿀술 가져와 하는 그 번역 같은 것들이 보여요. 이제 뭐 bring the mead 이래가지고 축하를 할 때 이제 주로 썼던 게 꿀술이에요. 그래서 특히 그런 어떤 결혼식에 이제 맨날 그 미드만 먹고 달만 쳐다봐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허니문이라는 어떤 것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꿀이 왜 좋냐면 이제 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요 꿀이 요게 이제 보통 브릭스가 이제 당도라고 얘기하는 그 브릭스가 한 70 이상이 돼요. 예, 그러니까 보통 어떤 것들은 78, 79, 뭐 낮은 것들은 60 이하짜리도 있는데 대부분의 꿀이 약 한 20% 정도 미만의 수분을 갖고 있으면 예, 그러면 이제 그 약간 80% 정도에 되는 실제 성분에서 당분이 차지하는 게 70 이상이다. 그러면 약 10% 미만이 흔히 말하는 무기질이나 그 다음에 다른 영양소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밤꿀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이거 밤꿀이죠. 아 이거 야생화 꿀이네. 바뀌었네요 순서가. 그래서 이제 그 밤꿀 같은 경우 약꿀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약꿀이라는 그 성분이 그 10%의 성분이 여기서 좌지우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영양소에 있어가지고도 꿀마다 가지고 있는 영양소들이 다 달라서 작용하는 그 방향도 그다음에 또 다 이제 한마디로 조금씩 다르죠. 맛도 달라요. 다 다른데 네. 면역력에 가장 좋은 거는 어떤 거예요? 모르겠어요, 저는. 꿀이 면역력에 되게 좋다고 그런데 하는데 이제- 이 중에서 또 아니, 순서가 있을까?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밤꿀이 제일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밤꿀이 왜냐면 이 있어요, 밤꿀은 진짜. 예전부터 약꿀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기호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밤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밤꿀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저도 너무 예. 오히려 다른 꿀이 더 쌉싸름해서. 좋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야생화꿀 뭐 이런 거, 피나무꿀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다 아카시아 꿀을 제일 많이 알고 있고 예. 그렇죠. 그게 왜냐면 가장 보편적인 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를 들어서 아카시아가 어마어마하게 꿀이 많이 나와요. 그 꽃이 폈을 때. 그 생산량도 그만큼 많다는 얘기잖아요. 생산량이 많으니까 가격도 한마디로 대중적이고 그 가격이 대중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접촉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꿀이래요. 그래서 이제 꿀이 이제 요 부분들이 이제 아까 그 약간 한 10% 정도의 내외의 영양소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고 하는데 또 꿀도 이렇게 안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당류를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꿀이 그러니까 대부분 단당류예요. 그러니까 꿀 파시는 분들도 사실 요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못 하시는데 약간 이제 말 그대로 단이라는 건 하나 일단자예요. 그러니까 당이 하나 있는 거. 그만큼 기초적인 에너지원으로 금방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단당류도 보면 그 위에 다당류가 있고 그 다당류의 제일 위에가 근본적인 게 탄수화물인데 탄수화물에서 다당류, 당이 여러 개 있는 거, 마늘 따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먹는 설탕이 대표적으로 이당류예요, 이당류. 그러니까 당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단당류예요. 그러니까 단당류가 어떤 게 대표적인 거냐면 포도당하고 과당,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단당류예요. 이 단당류 먹으면 바로 우리 몸 안에서 글루코겐이라는 성분으로 바뀌어서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특히 이제 노인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공복 그게 보통 꿀 한 숟갈 딱 드시는 이유가 그 당이 몸 안에 들어가면서 이제 에너지원으로 금방 작용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좀 기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 꿀을 많이 섭취하실수록 좋을 것 같아요. 당뇨병 환자도 좋은가요? 아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 전에 그 설탕 먹는 것보다는 단당류 먹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면은 글루코겐으로 바뀌어서 일단은 바로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특히 그 당뇨 있으신 분들은 완전히 숙성된 꿀, 완숙꿀. 그러니까 이 꿀도 꿀 성분에도 단당류만 다 있는 게 아니라 이당류도 있고 다당류도 있어요. 왜냐하면 꿀이라는 것 자체가
잘 익은 곳이 있고 덜 익은 곳이 있는데 그걸 같이 채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숙성된 꿀, 그러니까 다 익은 꿀로만 채취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그 완숙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완숙꿀을 드시면은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 더 좋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좋다고 해서 많이 먹는 거는 절대 좋지 않다. 근데 똑같은 양의 당류를 섭취하더라도 단당류로 섭취하시는 게 더 몸에는 더 좋은 거다.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요 피나무 꿀인데 이게 피나무가 이제 그 강원도 홍천군 내면에서 나왔거든요. 올해. 해거리가 심해요. 네, 해거리가 심해서 작년에 안 나왔어요. 재작년에는 꿀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또 꽃이 너무 너무 많이 펴서 피나무 꿀이 대박이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라 계속 비가 와요. 장마가 너무너무 길었어요. 사실 이 강원도 홍천만 하더라도 중부지방인데 이 중부지방에서 사실 7월 한 달 내내 비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렇죠. 거예요. 매일 비가 왔어요. 매일 비 오고 매일 쨍쨍하고.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장마가 끝났습니다 하고 뭐 온 방송에서 떠들었는데 갑자기 태풍 올라간다고 하면서 또 뒤늦은 2차 장마 같이 지금 다음 주까지도 지금 비 예보가 잡혀져 있는 상황이라 올해 벌들이 그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여건이 좀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벌들이 비가 안 나와야 바깥으로 날아가서 꽃가루도 따오고 그리고 또 꿀도 수집을 해가지고 와서 자기네들 양식을 가지면 이제 보관을 하면서 이제 축적을 할 수 있는데 올해는 지금 이제 벌들한테도 좀 이런 어떤 기후가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봐야 되는데 뭘 또 설명을 드려야 되나. 예. 그래서 그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좀 몇 가지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벌꿀이 아까 포도당하고 과당이 주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포도당이 많은 꿀은 잘 솔아요. 손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결정화가 잘 돼요. 하얀색으로. 그래서 예전에 보면 꿀을 오래 보관하신 거 놓고 보면 뭐 설탕이 예. 여기 있는 것처럼. 뭐 꿀이 뭐 한마디로 밑에 뭐 하얗게 가라앉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얗게 이렇게 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현재 여기는 지금 그게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거를 설탕꿀이다. 설탕이 들어가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들 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꿀 속에 포도당이 많은 성분들은 특히 이 피나무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만 돼도 그냥 바로 굳어버려요. 하얗게. 그래서 특히 이제 피나무 꿀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튜브병에 받으실 때는 빨리 드세요. 그냥. 그게 그 제일 큰 방법이고 아니면 유리병에 받아서 이제 그 사용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저는 이 대병을 안 하는데 올해는 피나무 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병으로 해버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솔더라도 하얗게 결정화가 되더라도 드실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지금 만들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 그리고 오히려 굳은 같은 하얗게 결정화돼서 굳은 꿀일수록 나쁜 게 아니다. 어떤 분들은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은 그 하얗게 소른 꿀을 더 골고루 섞어서 더 많이 솔게 해서 그거를 빵에 발라 먹는 용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서 댁에서 만약에 굳은 꿀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골고루 섞어서 빵에 발라 먹는 용도로 하시면 약간 입에서 사각사각한 냄새도 있지만 드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저도 서울에 살 때는 그렇게 된 거는 다 설탕이 그 가짜 꿀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들은 얘기가 있어갖고 다 버렸거든요. 네.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이제 꿀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믿을 만한 분들한테 다 물어보면 그게 절대 나쁜 게 아니다. 예. 그런데 속 시원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처음 그래서 이제 있어요. 꿀이 그렇게 하얗게 결정화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원인이.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포도당이 많은 거. 두 번째는 온도. 온도 네. 만약에 차가울 때. 그냥 꿀 한번 냉장고에 넣어보세요. 하얗게 굳어버려요. 웬만한 꿀들이 다. 이제 안 그런 어느 애들도 있어요. 냉동실에 넣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인이 뭐냐면 그 벌들이 갖고 온 꽃가루들이 예전에 우리 꿀 뜰 때 한번 보셨죠. 그러니까 같이 그 안에 있는 꽃가루도 벌집에 벌들이 보관을 하면서 꿀 뜰 때 그 꽃가루들이 같이 섞여요. 꿀에. 그러면 이제 그 미세한 꽃가루들은 이 꿀 속에 지금 존재를 하는 거죠.
그 꽃가루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결정체를 이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원인도 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이 원인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가 주로 포도당이 많은 거, 두 번째가 이제 온도에 따라서, 세 번째가 꽃가루가 있는 꿀에서는 그런 결정화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그 굳는 꿀이라고 해가지고 절대 그 품질이 나쁜 꿀이라고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는 김 대표님이 굉장히 꿀에 대해서 박식하고 그런데 이 양봉을 하시기 전에 얼마나 공부를 하셨어요? 공부는 저는 한 2년 동안은 이제 책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뭐 쳐다보고 유튜브 보고 그러면서 하다가 그러다 갑자기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실전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제 도시양봉을 시작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도시양봉을 하다가 이제 벌들이 좀 불행한 것 같더라고요. 그치. 예. 사람들. 왜냐면 이제 도시라는 환경이 좋은 곳도 있지만 제가 있던 곳은 뭐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어서 벌들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그래서 이제 벌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는 공간이 어딜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마침 이제 홍천으로 이제 제가 이제 이 벌들을 이주시킨 거죠. 이제 벌들 2주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같이 여기 와가지고 벌들을 케어하고 있고요. 저 궁금한 게 지금 갖고 계시는 벌통은 얼마나 되며 그 벌통에서 생산되는 양 아니면은 일단 대한민국 평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보통 이제 벌 한 통을 그 군이라고 표현해요. 이제 이제 보통 이제 소는 한 마리는 두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제 벌은 한 통을 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대한민국 평균이 한 군의 벌통에서 약 15kg의 꿀을 연간 생산하는 걸로 15kg? 네, 15kg 정도 그렇게 돈으로 평균으로 따지면 잡혀져 얼마 있고요. 15kg 따지면 팔기 나름이죠, 일단은. 예. 그러니까 보통 한 대가 2.4kg니까 이제 2.4kg를 놓고 보시면 되죠. 예, 예. 그러면은 한 일곱 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대한민국 평균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고종양봉이냐, 이동양봉이냐. 이제 이동양봉은 이제 사실 현대 사회의 마지막 유목민이 이동양봉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저는 이동양봉을 부분적으로만 하고 있어요. 홍천군 관내에서만 하고 있는데, 아카시아 철만 되면은 이동양봉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벌통을 다 차에 싣고 이제 아카시아 꿀을 따기 위해서 막 전국으로 돌아다니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량도 많고, 예.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 고종양봉 하는 사람들은 생산량이 적죠. 예. 그런 어떤 그 모든 그런 어떤 이동양봉, 고종양봉의 평균치이기 때문에 사실 이동양봉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생산량은 그거보다 더 많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제 키우고 있는 그 군의 규모는 약 100군 정도를 하고 있고요. 이 100군 정도를 하는데 100군을 다 모두 꿀을 뜰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벌의 섭리를 조금 이해하시면 강한 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세력이 강한 그 벌들이 꿀도 더 잘 모으기 때문에 보통 그걸 합봉이라는 어떤 그 벌을 이쪽에 보태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한 벌이 있고 약한 벌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키우다 보면 그 약한 벌에 있는 벌들을 강한 벌한테 더 보태줘서 더 강하게 만들어서 이제 이쪽을 채밀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벌들은 이제 벌을 보태줬잖아요. 희생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희생군들하고 채밀군들하고 그런 어떤 비율이 있어요, 항상. 저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100개 중에 한 50개 정도 그 정도 이제 꿀을 뜨고 있죠. 올해 같은 경우. 네. 그럼 그 희생군이 있는 애들은 어떻게 살리나요? 아니면 계속 키우죠. 계속 네, 키우는 계속 키우는 거죠. 그럼 걔네가 내년에는 그 이렇게 꿀 많이 따는 애들로 그 해 꿀 많이 뜨는 애들로 바뀔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그 한 군의 벌통에는 여왕벌 한 마리와 그리고 또 이제 대부분이 일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흔히 말하는 채밀군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통 안에 벌이 약 3만 5천 마리. 보통은 5만 마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예. 심한 경우에는 10만 마리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한 통에? 한 통에. 그러니까 한 통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 1층만 있는 게 아니라
보통 2층이나 3층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예, 운영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꿀을 뜰 때 이제 그런 어떤 벌 숫자를 늘려주는 방법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양봉의 기술이 축적이 되면서 그 노하우들이 그 기술들이 이제 다 이제 공유가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그 희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벌이 만약에 10,000마리로 줄어들었어요. 뭐 다 보태주고 나서 그러면 이제 여왕을 바꿔준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예, 그 여왕도 새로 태어난 여왕이 알도 더 잘 낳고 그다음에 또 이제 더 좋은 세력을 만들어요. 그리고 또 그 늙은 여왕일수록 오히려 또 그 세력이 약해지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보통 양봉하는 사람들은 매년 여왕을 교체를 해주게 됩니다. 특히 그 이동 양봉하시는 분들은 여왕을 잘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벌이라는 게뭐 우리는 남자 여자가 만나면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생물학적으로 번식이라는 걸 동물들은 다 하잖아요. 근데 식물들도 마찬가지지만 벌도 똑같이 번식을 해요. 근데 번식을 하는데 얘네들은 그 번식의 과정이 뭐냐면은 분봉이라고 하는 거죠. 무리 번식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알을 낳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여왕벌이지만 그 일벌들도 원래 여자예요. 여자인데 이제 그런 어떤 기관들이 이제 퇴화돼 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여왕벌은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이제 그 여왕벌만 이제 산란하도록 벌들이 약 한 300만 년 전에 약속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예. 그래서 여왕벌, 너는 알만 나. 일벌, 너는 일만 해. 축벌, 너는 일 안 해도 되지만 DNA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다른 쪽에 이제 전파를 하기 위해서 너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의도식하지만 이제 뭐 열심히 네 DNA를 다른 세상에 뿌려. 뭐 이런 식으로 벌들이 약 한 300만 년 전에 그거를 서로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분봉하는 과정을 놓고 보면 참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 여왕벌 한 마리를 그 분봉이라는 게 뭐냐면 엄마 여왕벌이 딸 여왕벌을 낳아서 엄마가 그 집을 그 딸 여왕벌한테 물려주고 엄마가 한마디로 군사를 데리고 일벌들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는 행위를 분봉이라고 해요. 근데 그 분봉이라는 건 벌들 입장에서는 안전한 벌통에서 먹이가 있는 그 다음에 또 본인이 그 벌들을 키웠던 그 공간을 딸한테 물려주고 안전하게 물려주고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세상 바깥으로 이제 나가는 그 과정을 이제 흔히 말하는 분봉이라는 그 벌들 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죠. 세상 밖으로 거기도 모종이 있네. 그게 이제 벌들이 약속을 한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보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올해 이제 꿀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꿀들을 이제 그 블로그나 그다음에 또 어떤 밴드나 그다음에 또 이제 지인분들한테 이제 이제 어떤 그 채널들 아니면 뭐 톡방이나 이런 데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좋은 좋은 꿀들 같이 쉐어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철학을 가지면서 이제 하고 있죠. 지금 뭐 포장도 그렇고 보면은 선물하기에는 뭐 그리 과하지도 않고 네. 좋은 선물용이 되는 것 같아요. 다 받아서 다들 좋아할 것 같고. 일단 예쁘면 네. 다들 좋아하시니까 이제 이런 쪽에 있어서도 좀 이제 기존에 이제 다른 꿀을 생산하시는 분들도 이제 발전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 쓰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어필이 소비자들한테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그 1인 가구, 2인 가구들이 이제 많아지면서 사실 요렇게 꿀을 사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이제 좀 누구한테 선물하는 거 많아요. 기성세대 분들이 많으세요. 기성세대 분들이 많으시고 이제 대부분 이제 요새 젊은 세대들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그만 사이즈의 꿀들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섭취를 하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추석이 또 올해 빠르잖아요. 네. 네, 이제 9월 중순이면 추석인데 이제 약 한 달 조금 넘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특별 그 세트를 편성을 해서 이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이제 그 꿀들을 이제 좀 올해 추석에 좀 많이 좀 팔고자 하는 게 이제 제 목표입니다. 올해는. 그리고 구입하려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되죠? 일단은 지금은 저한테 전화 주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 010-9155-3453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9155-3453 캐리의 정원입니다. 예. 캐리 동안 그리고 이제 많이 그 내용해 주세요. 지금 오늘 유튜브 방송 거기 보면 이제 그 내용 소개한 데 보면 이제 우리 내놓은가 다 전화번호하고 연락처가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연락 주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사실 저는 이제 보통 추석 때면 다 꿀이 솔드아웃이었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좀 생산량이 많아서 아마 추석 넘어까지 연말까지도 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특히 아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튜브병은 벌써 다 팔렸고요. 뭐 샘플만 남겨놓은 거고 아카시아 이제 요 사각병으로 돼 있는 거 이제 요것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예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꿀들은 아직까지 뭐 재고에 여유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올해 밤꿀이 밤맛꿀이 됐어요. 예. 왜냐면 비 때문에. 예. 왜냐면 이제 보통 밤 같은 경우 밤꽃도 우리 지난번에 라방하면서 네네네. 꿀 떴잖아요. 그때도 먹어봤지만 밤맛이야 했지만 사실 그게 밤맛이 많이 나진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막 예. 쓰고 쌉싸름하고 이러지 네.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밤꽃 폈을 때 밤꽃은 숫꽃이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암꽃이 피면서 암꽃에서 꿀이 나와요. 밤은. 근데 그때 비가 많이 와버린 거예요. 예. 비가 오니까 벌들이 가지를 못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밤꿀 함량 자체가 많지가 않아서 꿀 속에 그래서 이 야생화 꿀하고 밤꿀하고 섞이는 것 같은 맛이 난 거예요. 밤꿀에서. 그래서 이제 그 밤꿀이 좀 올해는 밤맛꿀이 돼서 좀 그게 좀 아쉽지만 사실 밤꿀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야생화 꿀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뭐 올해 이제 추석까지만 이제 밤꿀로 할 거고 그냥 말씀드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야생화 꿀하고 블렌딩 해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출시를 하려고 그래요. 그냥 야생화 꿀로. 네.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서. 네. 그럼 지금 판매 가능한 꿀의 종류하고 포장단위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일단 여기 510g이고요. 사각 유리병이고, 그 다음에 보급병으로 나가는 어떤 그 포장이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예, 예.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가격이 얼마더라?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예, 예. 요거 가격만 기억이 나요. 요거 가격이 이제 요렇게 이제 사각 이제 선물 세트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은 이제 요런 쇼핑백에 넣어드리거든요. 요렇게 쇼핑백에. 이렇게 해서 넣어드려서 이 510g짜리는 35,000원에 팔고요. 택배비는 별도로 5,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kg짜리인데 이제 이게 댁에서 드실 때는 이게 제일 좋아요. 1kg짜리 그냥 막 짜먹기도 편하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깨질 일도 없고 그래서 1kg짜리 요거 45,000원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피나무 꿀은 이제 특수꿀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싼 축에 속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kg인데 이제 요거는 14만 원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많이 나가는 요렇게 지금 이제 돼 있는 거지만 이제 요런 어떤 사각 박스로 해가지고 같이 나가거든요. 이제 요게 이제 18,000원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블로그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한번 그거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제가 따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블로그 이름이? 아, 캐리의 정원이라고 치면, 캐리의 정원이라고 치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캐리의 정원이라는 이름도, 아, 막, 뭘 어떻게 하면 좀 이름이 예쁠까 고민하다가, 사실 이 타샤의 정원, 그 타샤 할머니가 꽃밭에서, 그 다음에 또 자연주의 철학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고양이하고 강아지하고 어울려서 노시는 이렇게 모습 보면서 저기에 벌을 하나 집어넣으면 되겠네. 벌과 꽃은 밀접하잖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그래서 아 정원이고 이제 누가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저한테 캐리라는 이름을 한번 지어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 이름은 그래서 이제 여자 이름이잖아요. 보통 얘기할 때. 근데 이제 사실 캐리라는 이름이 저쪽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 가면 남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 캐리의 정원이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캐리의 정원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여기 살아있는 꿀이라고 생꿀 이렇게 표시해드린 건 아, 꿀이 아까 그 영양소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게 균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 균이라는 건 유익균이고 유익균이라는 거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꿀 속에는 프로바이오틱스들이 있어요. 네. 근데 어떤 꿀은 그런 프로바이오틱스가 없어요. 네.
없는데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생산해서 올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전화 항시 주셔도 되고요. 톡을 보내셔도 좋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아시는 지인분들은 주문을 해주셔도 더 좋습니다. 일단은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나는 제일 궁금한 거는 1년에 돈을 얼마나 버는지 그게 제일 하늘이 주시는 작물이기 때문에 하늘에 맡기지. 하늘에 농사는 다 그래요. 예,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걸 벗어나고자 많은 농가들이 꿀 말고 다른 봉산물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대표적으로 로얄 젤리, 예. 그 다음에 이제 화분. 예, 그 다음에 이제 꽃가루도 채취를 해가지고 벌 화분이라고 해서 팔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지만 이제 사양 벌꿀을 만들어서 파시는 분들이 계시고, 예. 그리고 또 이제 흔히 말하는 저거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름이. 프로폴리스를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봉산물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밖에 이제 양초 원료의 밀랍도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봉독을 채취해서 의약품 원료를 납품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어떻게 각자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소득이라는 거는 정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백군을 한다고 했잖아요. 백군을 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어요. 일단은 무더위에도 벌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무거운 거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특히 이제 허리, 뭐 무릎, 목, 뭐 어깨 뭐 이런 데들이 이제 항상 아플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보통 평균 그 대한민국의 다른 작물을 하시는 평균적인 개념이요. 예. 그분들보다는 그래도 고소득층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분당 15kg의 꿀을 생산하는 평균, 그 다음에 그 꿀이 얼마인지를 놓고 그 다음에 곱하기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분수를 결정하시면 되죠. 근데 저는 100분 하고 있는데 한 100분을 혼자 할 수 있는 양에서 뭐 어느 정도 뭐 최저점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뭐 한 혼자서 하면 150분까지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 이제 고정 양봉의 경우에. 근데 이제 사람을 쓰게 되면 이제 뭐 200분, 300분, 400분까지도 갈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한 장소에 벌이 반경 한 2km까지 날아가잖아요. 꿀을 수집하기 위해서. 50분 정도가 제일 경제적인 사이즈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분을 한다 하면은 두 군데로 나눠서 이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150분을 한다. 세 군데로 나눠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게 이제 고정 양봉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농업 하시다 보면 제일 걱정이 생산보다는 어떻게 보면 결국엔 판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판매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본인의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해서 그 우수한, 그 다음에 충성한 그런 고객들을 확보하면서 판매에 문제가 없이 해야 되는 게 1순위인 것 같아요. 만약에 뭐 값싸게 파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비싸게 파는 거는 일단 품질이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이 없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금액의 어떤 흔히 말하는 그 소득에 이제 좌지우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많아요. 나 뭐 1억 번다, 뭐 이러시는 분들 꽤 많아요.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한데, 이제 그러려고 하면 본인의 철학을 팔아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1억을 위해서 사람을 더 써야 될 수도 있고,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보통 그 강정원 대표님이 그랬잖아요. 그 농촌에서 살려면 그래도 연간 3천만 원은 벌어야, 매출이 아니에요. 버는 거예요. 얻어야 가족들이 와서 농촌에서 살 수 있다고. 그거 이상 봅니다. 충분히. 열심히만 하신다고 하면. 남자분들이 양봉에 되게 관심도 많고 또 시작하면은 너무 즐거워 하더라고요. 그 일반 농사 짓는 것보다. 과연 그렇게 다
다들 즐거워하는데. 아, 저도 그래요. 저도 왜냐면은 이제 벌은 그때마다 제가 통을 열어서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내검이라 그래가지고 벌을 이제 체크를 하는데 상태를 체크하는데 그때마다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재밌잖아요.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많이 고추 농사 하시는 우리 그 강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고추가 잘 되는 경우는 기본인 거고 안 되면 뭐 탄저병이 왔어, 뭐 진드기가 많아, 뭐 올해는 뭐가 이렇게 선녀벌레들이 다 달려들어 걱정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벌은 일단은 점점 본인이 이제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케어를 더 해줄수록 이제 더 잘 되는 걸 느껴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농사에 비해서 예. 이 노동 집약력이 힘들어요. 훨씬. 예. 그래도 다른 쪽은 지구력이 필요한데 네. 여기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힘든 과정들이 필요해요. 예. 이제 그렇지 않고 만약에 본인이 편하게 벌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사실 그러면 벌 농사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 그건 그런 거 같아요. 모든 농사가 다. 예.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하시라도 뭐 더 연락 주시면 전화 주세요. 네, 전화 주시면 되고요. 오늘 방송은 이제 제 개인 채널에도 같이 올리려고 합니다. 예. 네. 그러면은 네. 혹시 고정 고객들한테는 어떻게 연락을 좀 주시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예, 보통 이제 저는 이제 그 고정 고객들한테는 그 카카오톡에 제가 이제 그 단톡방을 만들어 놨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캐리의 정원 VVIP 그 방이 따로 있어서 예, 거기에서 이제 제일 먼저 이런 우선권들을 드리는 거죠. 이제 출시한 꿀을 소개하고 뭐 예를 들면 아카시아 같은 경우에도 1차 생산된 꿀이 소량으로 나왔어요. 이제 그 꿀은 그 방에서만 다 팔았어요. 예. 그 VVIP 예. 회원이 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꿀 한번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연락처? 예, 010-9155-3453 하시라도 연락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 마치는 걸로 하고요. 예, 다 같이 인사하시면서 좀 마치도록 하죠.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허리데이들. 눌러주세요.